윤석열이 어저께 이제 뜬금없이 헌재를 나간다 그랬어요. 네. 원래 이제 탄핵 당할 때부터 그 얘기 했었죠. 자기가 나가면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 변론하겠다. 변호사도 안 쓰겠다. 라고 기계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게 변호사를 안 쓰겠다, 뭐, 자기가 떳떳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체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공수처가 자꾸 부르잖아요. 수사해야 되니까. 예, 수사해야 되니까 이제 강제 구인하러 원래 가려고 했는데, 나 헌재 갈 거야? 그리고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헌재 출두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거짓말에 개소리만 계속 던져댔습니다. 아, 진짜 어제 아마 윤석열이 말한 부분만 이제 유튜브에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서 보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 댓글이 다 뭔지 아세요? 이런 새끼가 검찰총장에 대통령을 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저만 법 지키고, 나머지 모든 헌법기관과 국민들이 다 바보이거나 불법인 거예요. 불법.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만으로 살아왔다.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응. 철 들고 언제 철이 들었어? 호스로 맞고 철이 들었나? 아직 철 안 아직 들었어. 안 든 것 같은데? 넌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들 맞았다는 얘기죠. 다- 네. 와, 나 진짜 사람들이 그 고모수 얘기가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지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응. 근데 그게 아유 세상에 그런 이제 호수 칠 사람이 그런 없잖아.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으니 애가 저 모양이지 뭐 이 얘기를 그렇지. 하는 편과 한편으로는 아니 얼마나 오죽하면 때렸을까 오죽하면 교수인 아버지가 호수로 때렸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윤석열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윤기중 그 아버지가 아무리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해도 나는 아버지 편을 들게 되더라. 오죽하면 호수로 때렸을까? 우리도 지금 걔 호수로 때리고 싶잖아요. 꽁꽁 물이 얼어있는 호수로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아니라 호스로 고무 호수. 호스로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했던 어떤 아버지. 그 아버님은 실패. 열정과 애정이 있으신 있었던 분이었어요. 거예요. 애정이 있었어. 그 생활기록 보면 선생님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 학창 시절 그 생활기록부 기억나시죠? 네. 선생님들은 이 새끼는 사람 되게 틀렸구나 포기한 거고, 아버지는 그나마 외아들이라 어떻게든 아들 하나 있는 거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때려서라도 가르쳐 보려고 했으나 역시나 철이 안 통하지 됐다, 아직. 않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철 들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헌법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또 고생하시게 해서 먼저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질이라도 돋구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면 국민한테는 사과 안 하냐? 그 그래서 밤새가지고 그거 뛰어나간 국민들이 무슨 죄야? 지금까지 나 우리 진짜. 국민들이 너 체포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독감이랑 감기가 역병처럼 번졌어. 그리고 지금 그 감기가 아직도 3주째 안 낫고 있다고. 너 때문에 면역력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 영영열이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뭐 계엄 자기는 뭐 경고성으로 한 거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한 것도 불법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풀어줬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원래부터 이 정식적으로 계엄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국회가 법에 맞지 않는 결의를 했지만 내가 군대를 철수시켰다는 거지. 진짜 어처구니 없네. 때릴까? 그래서 좀 대신 맞을래요? 이 논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고령 관련한 건데,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상권이 존재하던 시절에 군사정권 때에 포고령을 필사하다가 잘못 적어 온 것인데 자기가 살짝만 수정을 했대. 그러니까 보험행 자체를 인정을 한 거야. 의사들 잡아들이라 뭐 이런 거? 처단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헌법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중지시킨 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김용현이 전두환이나 박정희 거 베끼던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지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김영환은 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호는 그동안 계속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봤다. 자기가 통행금지 뺐다. 심지어 그걸 보는 과정에 법전하고 비교를 해봤다. 등등 계속 해갖고 김영호는 아닌데 나는 포고령 안 썼는데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이제 윤석열은 용현이가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구체적인 사안을 그 서술하는 데 있어서 구술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른 게 뭐냐면 김용현의 이야기는 되게 구체적이고 되게 일관돼요. 그런데 윤석열의 이야기는 그 본인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걸 전제로 깔고 가죠. 영장 실질심사에서 차은경 판사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가물가물하다 했잖아. 응, 여기서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무리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라고 가르쳐주면 뭐하냐고. 입을 벌려버리면 말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묵비권이 제일 나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댓글에 그렇게 달린 거야. 와, 변호사들이 엄청 쉴드를 친 거였네. 그렇지. 윤석열이 직접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변호사들이 그나마 변호사들이 얘기도 우리는 기가 차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변호사 입에서 저딴 얘기가 나올 수 있지? 했는데 윤석열이 직접 말하는 걸 들으니까 변호사들이 쉴드 많이 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빙신이냐면요. 군대를 자기가 동원을 안 했다 그랬거든. 그래놓고 국회가 결의를 잘못했지만 내가 철수시켰다는 게 출동은 내가 안 시켰는데 철수는 내가 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출동은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시켰든지 간에 자기가 철수를 시켰다는 얘기는 실제로 아니요. 군대 운영을 저기요. 관여했다는 거잖아. 지 말대로 100% 믿더라도.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요? 나 없이 용현이가 시켰는데 아, 그럼 김용현이가 하극상을 벌인 거네요? 그렇지. 저지른 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계엄도 사실은 김영현이가 먼저 발동을 시켜놓고 나한테 나가서 방송하라고 시켰다 그럴 놈이에요 지금. 김영현이가 이제 했다고 지금 김용현이. 그러면 김용현이가 사형당해야지. 쿠데타를 일으켰네, 대통령을 근데 제끼고. 나는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 안 게 되잖아. 이 법조 전문가들은 그래요. 누가 주동을 했던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든 간에 주범이나 종범이나 다 사형이라는 거야. 그냥 지금 있는 순간에서 누가 넘버 3야 이거 찾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군 형법상 내란죄는 총살형이거든요. 누가 총살형을 당할 것이냐. 근데 이제 군인이 아니니까 둘 다 현역 신분이. 그러니까 김용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총살형으로, 그리고 군 통수권자를 대통령으로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도 총살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총살로 하면 자칫하다가 설 맞으면 안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더 고통스럽고 네, 좋네. 확실하게 해야죠. 근데 왠지 중요한 건 방금 그 얘기야. 네. 주범을 하나 종범을 하나 누가 시켰으나 뭔가 포고몽을 쓴 어찌 됐거나 계엄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계엄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지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 또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장에서 이 얘기하더라. 부정선거가 음모론이고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당연하지. 근데 계엄을 해서 이걸 확인해? 부정선거 자체 색출이 아니라 선관위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고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에서 계엄을 쳐? 아니, 근데 제정신이야?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선거 부정의 사유는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하는 게 선거 부정 때문이 아니야 해놓고 제일 먼저 선관위에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나온 논리야. 계엄 때는 일단 국가문란 세력 민주당 때문에 한 건데 그렇지. 사실은 선거 서버로 확보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한 건데 아휴.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 초법적인 헌정 기관, 독립적인 기관이라 계엄을 안 하고서는 그거를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논리는. 아니 국정원도 아니라 그러고 네가 믿는 검찰도 아니라 그러고 경찰도 아니라 그러고 선관위 네 친구도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 이거를? 그래서 마치 이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선관위를 조사하려면 아. 계엄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도저히 선관위를 조사할 수 없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난 미쳐버리겠네. 제정신이야. 선관위가 지난 15년 동안 제정신이야. 무려 148회, 거의 150회 가까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즉, 선관위는 건수만 있으면, 영장만 있으면 매번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그 과정 중에 한 번도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아냈다고. 아니, 국정원까지 그때 했잖아. 국정원이 들어가가지고 싹싹이 뒤져가지고 아유. 우리는 오히려 국정원 이 새끼들이 들어가서 뭐 심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고 의심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계엄이 일어났다는 상황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내가 부정선거 때문에 했네, 민주당 때문에 했네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거는 국회의원 끌어내려는 지시를 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적이 아니, 없대. 그러면 군대를 왜 온 것이며, 그러니까 죽이라고 얘기했나? 끌어내라는 지시는 안 했고. 아니, 아. 한동훈이만, 예, 지 말로는 살살하라고는 했었지. 응? 한동훈을 사살하라가 아니라, 한동훈을 살살해라. 근데 어차피 하고 한동훈은 살살하든 세게 하든 죽는 거잖아. 살살 죽이는 건 뭐 안 아프나? 그런 좀 생각했나 보지. 살살 어떻게 죽이는 거 똑같이. 그거 살살 죽이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쑤시개로 계속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게 살살하는 거예요? 북한 소행으로 보일 수 있게끔 아휴. 살살 해라라고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어찌됐거나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아서 거기 가서 수행한 군인이 지휘관만 해도 별자리만 해도 서너 명이고. 아니, 국회에 온 군인들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안에서 했는데 그 명령을 자기가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참. 이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 명령을 내린 적 없는데 군대가 출동해서 국회를 그렇게 뛰쳐 들어왔다고? 국회에? 그래서 국회에서 위법한 해제안을 결의했지만 그거 풀어준 게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계엄을 해제시켜준 거는 민주당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군대를 철수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런 지능 수준으로 뭘 한단 말이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도 그렇고 이 새끼도 그렇고 야, 진짜. 이런 거짓말로 헌법재판소나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참나 진짜. 그럼 아니 저거.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없고 어떻게 저런 말들을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냈고 대법관 지냈다는 그 변호인들이 졌단 얘기를 고검장 출신의 변호인 입에서 졌단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우리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쟤들은 어떻게 저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수준이 얼마나 조약한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저런 얘기를 할까? 당연하지. 왜? 쟤들은 맨날 극우 유튜버만 보고 있는 거야. 정강훈 얘기만 듣고 있고 신의 한수 이딴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는 수준 높은 얘기가 안 나와요. 맨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수준이 자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는 비상 그 입법기구 문건 쪽지. 그거 네가 줬냐니까 준 적이 없대. 그럼 도대체 그 문서는 누가 만들었어? 그럼 누가 쓰고 누가 줬냐 이거? 그리고 그거 받아서 회의한 최상목은 무엇이며 그거를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최상목은 어쩌자는 거야? 아유, 그럼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용현 또 김용현이야?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을 못했어. 그래서 김용현이가 진짜 다 뒤집어 쓸 각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김용현에 대한 증언이 바뀌고 있는 부분, 이게 슬슬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게 있어요. 이 포고문을 작성했다고 하는 개인 그 노트북 PC를 이거를 폐기를 해서 없애버렸다는 거야.
증거인멸 완벽하겠네요. 왜냐면 그 안에서 문서 작성 파일에 보면 그 문서가 최초로 작성된 시기, 수정된 시기, 이게 포렌식 하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죠. 거기에서 추가로 뭐가 나오냐면 이 최상목한테 줬던 문건도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모라고 했지만 워드로 친글이었잖아. 아, 문서였잖아. 문서였어. 아니, 그러니까 이 최상목이 처음에 표현을 쪽지라고 해가지고 접은 종이, 사람들을 뭐 예. 쪽지. 뭐 이런 데다가 저거다 적어주면 대충 말이야. 휘갈겨 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이 진짜 간악한 여우 같은 새끼야. 뱀 같은 양아치야, 새끼야. 이거. 진짜 양아치야 최상목. 뭐 근데 기재부 직원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상사 개나 줘버려 아주. 근데 걔도 더러워서 안 먹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박선원 의원이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쪽지 아닙니다. 문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제 확인을 했잖아요. 이건 문건이네. 왜? 워드로 작성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미 그 순간 생각나가지고 휘갈겨 쓴 게 아니고 이미 이 계엄을 계획하는 과정 중에 이게 있었다는 문서 작업을 거예요. 한 거예요. 응. 그리고 나는 이게 김영현이랑 상관없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김영현의 포고문은 우리가 봤지만 궁서체였어요. 근데 이거는 바탕체야. 사람 이거 성격 안 변합니다. 글자, 자기 문서 글씨체. 작성하는 사람은 글씨체, 맞아. 자기 좋아하는 폰트가 있어서 맞아, 글씨체 항상 있어. 그걸로 써요. 저는 바른 코딩만 쓰거든요. 저는 10년 넘게 그것만 써요. 굴림체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탕. 요런 거를 다 말하자면 이 다르네. 중요한 문서를 썼을 때 폰트를 바꿔 쓰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 PC가 진짜 존재해서 김혜연이 그걸 다 갖고 있었다고 하면 더 중요한 문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최상목한테 계엄 관련해서 예산안 짜라고 얘기를 던졌으면 행안부 장관한테는 경찰 조직 개편해라. 뭐 민방위 조직 움직여야 했고 국방부 장관한테는 뭐 계엄 확대에 위해서 부대들 더 불러라. 외교부 장관한테는 미국이나 우방국들한테 뭐 해라. 내가 보기엔 그게 참석했다고 하는 게 김문수를 왜 안 불렀냐? 시킬 게 없는 거야. 김문수가 장관인 거 모르지 않았을까? 아니 고용노동부한테는 계엄 상황에서 시킬 게 없었던 거고 거기 그나마 나와 있던 놈들한테는 뭐라도 시킬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놈들한테는 나는 똑같은 형태의 지시 문건이 다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 김용은 PC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노트북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거 노트북과 휴대전화까지 망치로 부쉈다. 이런 진술도 지금 검찰에서 확보가 돼 있다고 아니 합니다. 근데 노트북을 망치로 부순다고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하더라도 회수를 해갖고 아니면 부쉈겠죠 그것도 다 부쉈겠죠. 아예 그러면 김영호는 모르겠지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좋은 제도. 예? 좋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자기도 모르게 백업이 되잖아요. 자동 백업이 돼 있을 수도 있어. 포기하지 말고 철저하게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